안녕하세요. 수원 영상미디어센터 강사 이승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 앱을 통해서 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맥북 혹은 아이맥에 있는 사진 앱을 이용해서 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강좌를 잘 들으셨다면 노출,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그림자와 같은 용어들은 오늘 강좌에서도 똑같이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쉽고 익숙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컴퓨터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사진 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앱을 열면 지금 제 사진 앱 안에 이렇게 6장의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6장의 사진들을 활용해서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나무가 있는 이 사진을 제가 열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편집을 할 때에는 여기 편집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보정할 수 있게 됩니다. 편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편집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했던 보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조절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영역, 그 다음에 자르기 영역,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사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쉬운 부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완료 왼편에 있는 분필 모양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진을 보정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었죠. 다시 한번 누르면 원본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필터 영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필터 영역을 살펴보면 원본, 선명하게 하기, 따뜻한 톤, 차가운 톤, 드라마틱 등등 사진 앱에 있는 사전 설정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터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보정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보정을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다시 원본 상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조절 영역을 조정해서 사진을 보정하는 것이 저희가 이 사진 편집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다음 자르기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르기 영역을 누르면 이 오른편에 좌우로 사진을 뒤집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 비율을 누르게 되면 정방형 16:9, 3:2, 원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비율에 맞춰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기 모양처럼 보이는 이 부분을 조절하면 사진의 수평 혹은 수직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이 모서리에 마우스 커서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찢어지는 모양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잡고 사진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사진을 크롭하거나 이 자르는 걸 크롭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크롭을 하거나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조절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절 영역은 빛, 색상, 안부 및 명부, 잡티 제거, 정목, 화이트 밸런스, 곡선, 레벨, 명료도, 셀렉티브 컬러, 노이즈 감소, 선명도, 비네트 영역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빛, 색상, 이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이 있었는데 잡티 제거, 정목, 곡선, 레벨, 셀렉티브 컬러 이 5가지 항목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는 없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항목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 추가된 항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빛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똑같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위에 자동으로 톤을 맞추는 도구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영역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자동으로 보정하고 싶을 때 이 영역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휘도나 이 다른 옵션들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빛 부분을 조절을 하고요. 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자동 부분이 있고요. 채도, 대비, 색조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부 및 명부 이 부분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는 없는 편집 영역인데요. 이 안부 및 명부는 회색의 강도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사진을 보정하는 영역입니다. 안부는 어두운 부분, 명부는 밝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강도를 조절하게 되면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분은 더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마치 대비와도 같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자, 중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을 조절하게 되면 안부나 명부는 변하지 않는데 중간 밝기 부분만 미세하게 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사진의 중간 밝기가 있는 곳이 따로 어두운 부분이나 밝은 부분만 제외하고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조절하면 자, 이렇게 이 나무가 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밝기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렇게 중간 밝기 부분만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톤은 부분 대비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전체적으로 노출이 톤을 조절했을 때 굉장히 밝아지고 그 다음에 톤을 밑으로 내렸을 때는 대비가 약해지게 됩니다. 톤은 사진을 더욱 고대비로 보이거나 저대비로 보이도록 사진을 조절합니다. 그레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레인은 사진에 나타나는 필름 느낌의 그레인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레인만 조절을 했을 때는 이렇게 봤을 때는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사진을 확대하고 봤을 때 이 하늘 부분, 구름이 가득한 하늘 부분에 그레인을 올렸을 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필름 입자가 보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사진이 조금 필름 느낌이 나는 입자들을 담아내고 싶다 할 때 이 그레인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오른쪽 체크 부분을 누르면 내가 이 효과를 적용하겠다 혹은 적용하지 않겠다를 표시할 수 있고요. 이 옵션을 조절했을 때 자동으로 체크 표시가 생기면서 이 효과를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잡티 제거 영역인데요. 이 잡티 제거는 풍경 사진에서도 보정할 수 있지만 인물 사진을 보정할 때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인물 사진이 있는데 이 인물 사진에서 어떻게 잡티 제거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영역에 들어가시고요. 잡티 제거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이 크기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동그란 원이 생기면서 이 원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잡티의 크기만큼 이 원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얼굴의 인중 부분에 피부의 잡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이 인중 부분에 있는 이 잡티들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잡티의 크기만큼 원의 형태를 조절한 후에 클릭을 한번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비슷한 색상을 이 잡티 제거 부분에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치 잡티가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 인중 부분에 있는 잡티도 다시 한번 제거를 할 건데 크기가 좀 더 작기 때문에 크기를 더 작게 만들어 주고 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제거가 되었습니다. 이 잡티뿐만 아니라 얼굴에 있는 점이라든지 이 수염 영역을 선택을 해서 깔끔하게 인물 사진의 피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인물 사진에 조금 공을 들여서 사진 보정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잡티 제거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이 잡티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잡티 제거는 하지만 점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일종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제거하면 또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의 경우에는 되도록 제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잡티 제거는 인물 피부에 있는 여드름이라든지 점을 지울 때도 있지만 옷에 묻어있는 보풀이라든지 혹은 먼지 같은 것들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레드 아이, 정목 현상은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이 플래시를 켜고 촬영을 했을 때 인물의 눈에 생기는 붉은 안광을 정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붉은색 안광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 사진에도 이렇게 눈에 붉은색 안광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잡티 제거와 마찬가지로 원의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이 눈에 있는 붉은 안광에 맞게 클릭을 해주면 붉은색 안광이 원래의 눈동자 색깔을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오른쪽에 있는 눈에도 똑같이 클릭을 해주면 붉은색 눈이 하얗게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티 제거와 같은 방식으로 정목 현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영역은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따뜻함이고 주황색 불빛이 나고 왼쪽으로 갔을 때는 차가운 느낌의 사진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랑 조금 다른 점은 여기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 모양의 도구를 활용해서 더 정확하게 화이트 밸런스, 흰색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파란색 기운이 이 사진 전체에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진의 정확한 색을 표현하고 싶다면 제가 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하얀색 눈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그 전보다 더 하얗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 맨 구석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원본과 비교를 해서 사진을 볼 수 있는데, 푸른 빛이 감돌았던 사진이 회색 계열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스포이드는 중간 회색,
혹은 피부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갈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도구입니다. 이 스포이드 도구를 사용할 때는 중간 회색을 선택하거나 제가 선택한 것처럼 실제로 하얀색으로 보이는, 정확하게 하얀색으로 보여야만 하는 그 부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하얀색으로 보이는 빛을 클릭하면 되는 게 아니고 빛에서 반사된 이런 눈이라든지 하얀색 종이라든지 하얀색 벽을 클릭해 주어야 좀 더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간 회색이 아니라 피부톤을 선택할 때는 이 피부톤을 기준으로 이미지의 따뜻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인물 사진으로 돌아가서 이 사진은 화이트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사진인데 피부톤을 선택해서 이 스포이드로 인물의 피부를 클릭하게 되면 좀 더 명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곡선과 레벨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역은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고 적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곡선과 레벨 부분은 이번 강좌에서는 알아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료도는 중간톤 명료도 및 부분 대비뿐 아니라 윤곽선 및 형태를 좀 더 선명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옵션만 있는데 이 명료도를 올려주면 중간톤 부분의 대비가 더 강렬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명료도 밑에는 셀렉티브 컬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셀렉티브 컬러 조절을 사용하면 사진의 특성 색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서 인물이 지금 녹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녹색 옷을 선택을 한 다음에 채도를 올리면 더 녹색이 되고 낮추면 채도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옷의 색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조를 변경하게 되면 내가 선택한 특정한 색만 색조, 채도, 휘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이 녹색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이 범위를 더 넓히게 되면 녹색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적용되는 부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의 특정한 색깔만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노이즈는 낮은 조도, 조명이 약한, 빛이 없는 사진에 촬영된 얼룩을 노이즈라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 이 하늘 부분에 이렇게 필름 입자 같은 것들이 자글자글하게 모래처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이즈 감도를 조절해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휘도 노이즈를 조절하면 이 자글자글한 입자들을 뭉개서 입자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면 이게 원본이고 이게 노이즈를 조정한 사진입니다. 자, 원본보다 훨씬 더 모래와 같은 입자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입자들이 하늘에 이렇게 미세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노이즈 감소를 적용하면 하늘이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를 조절해서 필름의 입자들을 뭉개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이즈를 이렇게 조절하게 되면 사진의 선명도가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입자들을 엉키게 만들어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를 많이 적용하게 되면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명도와 비네트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포함해서 애플 기기 기반의 사진 앱에서 사진 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사진을 보고 다양한 사진 보정을 하시면 나만의 색깔로 사진 보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아이무비 앱을 활용한 동영상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